맞지? 야, 저번 시간에 우리는 뭐 했었냐면 지구 시스템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직권의 변화. 자, 먼저 일상적인 내용들 빠르게 하고 나서 중요한 걸로 가자. 자, 지각 변동. 지각이 변동된 거지 뭐.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지. 화산. 다음 뭘까? 지진. 그 다음이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조산운동이라고 있어. 조산운동이 무슨 운동인데? 산맥 같은 거 만들어지는 운동이야. 옆에서 눌러갖고 막 휘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거야. 스콥 같은 거. 해서 이런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각변동 이렇게 얘기해요. 화산활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서 밑에 축제할 때 에너지가 한 방에 나오는 거. 마그마가 분출되는 현상이지. 자, 마그마가 있고 용암이 있어요. 차이점. 마그마는 땅속에 있을 때고, 용암은 나왔을 때야. 그냥 뭐 외형적으로 나와서 용암이냐? 그건 아니고, 가스를 품고 있으면 그때 뭐라 그래? 마그마. 나오면서 가스 빠져나가면 그때 뭐라 그래? 용암. 이렇게 얘기해. 뭐 그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화산활동은 지하의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과정에서 지진은 당연히 발생하겠지. 다음 지진은 지진의 원인 몇 가지만 짚어볼까요?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 첫 번째 화산 폭발할 때야. 다음 지하에 동굴 같은 게 있었거든. 뭐 공동이라고 얘기해. 공동은 뭐냐면 비어있는 동굴 같은 거. 그런 게 무너지면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그다음 지층 끊어지는 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단층이라고 해. 단층. 지층이 끊어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등등등등. 그러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나왔어요. 자, 화산이 자주 일어나면 화산되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지진되고 합쳐서 변동이 많아서 변동대로 묶었어요. 그 지도에다가 펴놓고 그 점 찍다 보면 누가 더 많이 찍히니? 일단은 화산이야 지진이야? 지진. 화산 일어나면 지진은 무조건인데 지진 일어난다고 화산 무조건 일어나는 방법이 없지? 자, 그래서 그 연결했더니 그러면 일치한다고 하지 우리는. 그 일치하는 것 쭉 선으로 그면 그게 뭐가 돼? 판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 껍데기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 라는 게 판 구조론이고, 그걸 통해서 그것들이 상대적인 운동을 하면서 뭐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을 판 구조론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 쭉 이어져요. 가장 유명한 그 지진대 변동대가 있지 않아요? 그건 알죠 우리가. 어디에요? 환태평양 지진대 또는 환태평양 조산대, 환태평양 또 화산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불의 골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자, 보충 자료에 있는 거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회사했죠. 사막화, 해양 산성화. 사막화는 뭔데? 헐벗는 거지 점점. 풀도 없고 물도 아무것도 없고 결국 사막화 현상하면 식물이 살기 어려운 현상이 되는 거예요. 점차. 그 다음에 해양 산성화 이런 거 잘 이해해야 돼. 해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산성화 되는 거지. 얘들아, 산성화가 왜 되는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이 이산화탄소가 너무 공기 중에 많아지면 일부가 물에 많이 녹아 들어가거든. 평소보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뭔데? 탄산. 산성화 되겠죠. pH는 높아지는 거 낮아지는 거? pH 낮은 게 산성이야. 그거. 자, 141쪽에 화산대, 지진대 몇 가지 나왔는데 여기도 교과서에 있는 건 무조건 잘 된다 해야 돼. 여기 그중에 제일 유명한 건 환태평양 그거고,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도 있고 해령 화산대 지진대도 있다. 자, 판 구조로 가요. 그래서 그거 쭉 이었더니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나눠졌고 애들이 상대적인 운동을 하면서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이야. 자, 판의 구조 이걸 저번 시간에도 했는데 그거 한번 보자. 일단 판. 무슨 지각? 돼지. 무슨 지각? 돼지. 이 멘트를 둘로 나눴어. 여기까지 뭐 딱딱하지? 멘트는 무슨 권? 여기 암석권, 여기는 뭐지? 연합권.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자? 판 이렇게 불러요. 여기는 암석권, 여기는 무슨 권? 한양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정리해볼 보자. 대륙지가 해양대로보다 더 두꺼워요. 양이 커. 밀도는 누가 커? 자, 무슨 함대로 되어 있는지 기억나? 대륙지가 무슨 함대로 되어 있지? 화강암, 여기는 무슨 함이 있었지? 까먹었구나. 감남암. 밀도는 얘가 제일 커. 그 다음 얘야. 밀도는 얘가 커 제일. 그 다음에 연약권은 유동성 고체로 있는 부분이고, 멘틀 상부하고 하부의 온도 차이에서 여기서 뭐가 돼?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멘틀 대류를 일으키는 에너지 물어봤어. 무슨 에너지라고 답해야 되니? 지구 내부 에너지야. 그래서 그런 고도들이 거기 나왔어요. 해양판은 이쪽이. 이쪽 해양 지각 밑에 있는 거랑 합쳐서 뭐래? 해양판. 이쪽은 대륙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암석권을 우리는 파이라고 얘기해. 깊이로는 약 100km 정도까지 되는 얘기예요. 단단한 부분. 뭐 그런 얘기를 좀 했고, 대륙판은 두껍지만 밀도는 작다. 해양판은 얇지만 밀도는 크다. 다음 연약권은 100에서 400km까지의 유동성 고체 부분을 얘기한다. 맨체대류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 원인은 온도 차이야. 항상 대류의 원인은 온도 차이야. 그래서 연약권이 떠있는 판이 움직이면서 결국 이동하는 거고, 판 이동의 원동력은 멘틀 대류고 그 에너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야. 이렇게 여기까지 했고 넘어가 보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뭔데? 판 경계지? 자, 경계 가기 전에 실험 내용 하나 나왔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런 시험이 문제에서 제기됐어요. 여기다가 수조 놓고 물 받아 놓고 여기다 나무도막 2개 정도 놓고 여기다 이렇게 가열했어. 뭐 어떤 일이 나요? 여기서 가열했으면 가열하면 자, 봐봐. 뜨거워진 법은 올라가는 거 맞지?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고 대류가 일어날 건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공감함? 그러면 이 나무도막, 자, 각각이 뭘 비유하는지 한번 볼게요. 요 나무도막 있잖아. 뭐 비유하는 것 같음? 판, 물, 멘틀. 이 물이 순환하네? 대류 안에? 무슨 대류? 멘틀 대류지? 이거 움직이는 판의 이동이지? 요거 가열 안 하면 이거 순환 안 되잖아요. 불꽃에서 나오는 열은 뭐야? 무슨 에너지를 비교할 수 있을까? 지구 내부 에너지에 빗댈 수 있어, 여기. 그래서, 그리고 저 경계는 무슨 경계를 무슨 경계지? 그러면 여기 경계는? 여기서는. 가다가 헤어지고 있지, 지금. 무슨 경계다? 또 발산 경계를 의미할 수 있어. 해서 그런 내용 나왔고요. 판 분포 그림 나왔어요. 판 분포. 다음 판의 경계 가보자. 자, 1번, 2번, 3번으로 나누고 가볼게요. 1번은 일단 수렴 경계야. 2번은 발산 경계야. 3번은 보존 경계야. 자, 카테고리적으로 지금 선생님처럼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 안 보고 몇 번 쓰는 게 제일 공부되는 방법이야. 자, 일단 수렴. 3가지 수렴이 있어요. 첫 번째. 잘못한 건 아니고. 자, 일단 수렴 경계에 대해서 표현을 안 해서 표현해보자. 수렴 경계는 뭐야? 가까워지는 경계 맞니? 이건 뭔데? 멀어지는 거지, 얘들아. 여기는 뭐야? 어긋나고 있어. 그래서 수렴은 가까워지는 경계야. 발산은 멀어지는 경계야. 얘는 무슨 경계라고 하지, 이런 거? 어긋나는 경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할 거야. 얘는 가까워지는데 가까워져서 내려가야 되고, 얘는 뭐야? 올라오면서 멀어지는 거지. 멘틀 대류의 무슨 부분이다, 여기는. 자, 내려가는 하강부에 이렇게.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상승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워져 하강부야, 멀어져 상승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다음 요 들어가면서 만들었던 판이 조금씩 없어지고 여기서 다시 만들어지지. 판에 뭐가 일어난다, 여기는
판이 소멸되는 곳이야. 여기 판이 뭐가 있지? 생성되는 곳이야.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서 소멸되고 있어요. 전체 판은 일정이에요. 그래서 소멸돼, 생성돼, 미리 얘기하면 여기는 뭐 되는데 보존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보존돼.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 다음. 그러면 수렴형을 여기서 다시 이로 나눠야겠다. 끌어와서 자, 수렴 경계부터 한번 카테고리 3개로 나눠볼게요. 일단 어떤 수렴인지 아세요, 학생? 뭐와 뭐의 수렴?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뭐 있지? 대륙, 해양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뭔데? 해양 이렇게 3가지가 있어. 그래서 대륙, 해양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형태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가까워지는 거죠. 대륙판의 수렴은 어떻게 해? 야, 너랑 나랑 밀도가 똑같은데 누가 비키지 않지? 여기 무슨 경기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 충돌해버려요. 그래서 충돌형이야. 얘네 둘은 무슨 형?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게 내려가요. 일단 이 둘 중에 누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대륙 해양 중에서는 밀도가 큰 해양판 내려가요. 섭입한다네 이거를. 여기서는 있잖아. 대륙판은 거의 물질의 차이가 별로 없거든. 그래서 밀도 차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해양판마다 조금 밀도 차이가 있어. 그래서 좀 더 밀도가 큰 게 섭입하는 거야 항상. 둘은 섭입형이야. 얘는 충돌형이야. 이렇게 정리해놓고 자 일단 대표적인 지형 볼게요. 충돌에서 만드는 대표적인 지형 어딘지 아니? 뭐지? 습곡산맥이 발달해. 여기서는 대표지형. 그 습곡산맥 중에서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 정도 기억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동네 중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여기 대표야. 그래서 습곡산맥의 대표적인 지형 히말라야까지 연결하는 게 맞아. 다음 뭐부터 해볼까요? 여기부터 해볼게요. 여기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로 갔어. 대표적인 지역이 뭔지 알아요?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여기 둘 중에 밀도가 큰 건 누구야? 이쪽에 있죠? 이쪽 뭐 대륙 여기 해양 갔을 때 이 중간에 골짜기 만들어지는데 골짜기 이름을 뭐라 그러지? 해? 누가 형성돼? 그래서 섭입형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지역은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해구야. 해구. 여기도 마찬가지. 해구야. 근데 지역별로 봤을 때요. 여기 대륙판, 해양판, 섭입돼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해구는 우리랑 좀 가까운 해구죠. 어떤 해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본 해구야. 그래서 요거는 일본 해구까지 연결하자고.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호상열도 같은 것도 만들어져. 여기는 무슨 해구인 것 같아요? 여기 무슨 해구지? 여기 보니까 이제 요거의 대표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 중요한 거 쓴 거야. 다 쓴 건 아니고. 다음 지진 화산 간다. 지진 화산. 자 지진은 3가지 지진. 뭐 있지? 천발. 지표 근처지. 깊어질수록 중발 그다음 뭐야? 신발. 여기서 자 습곡산맥에 대해서 문제에서 나왔어요. 습곡산맥에서 지진 발생해야 하네. 자 습곡산맥이라네. 충돌형. 지진은 전부 발생이야. 화산은 발생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 근데 안 하는 데 몇 군데 없는데 여기서 지진이 화산이 없다는 얘기 거의. 그래서 이 충돌형에서는 뭐가 거의 없다. 화산 활동이 거의 없다. 지금 자리가 없어. 자, 화산 활동이 없고 지진은 발생을 하거든요. 지진은 발생하는데 이 섭입형은 요 끝에까지 충격받아갖고 여기서도 막 뻥뻥뻥 터지거든. 지진 막 이러면서 흔들리거든. 근데 얘는 그런 건 없고 무슨 지진? 주로 무슨 지진이 발생할 것 같아요? 천발. 그래서 얘는 주로 천발, 좀 깊으면 뭐까지? 중발 여기까지 가. 근데 여기는 화산 활동이 있어 없어요?
둘 다 화산활동이 있어 여기. 공통적으로 화산활동이 있고 지진이 발생할 때 여기서 발생하면 뭐라고 부르는 것 같은 전발. 아 요즘 이거 뭐 그냥 가정해야 돼. 가정 안에서 중발. 여기는 뭐야? 신발. 자, 천발 지진은 주로 어디서 발생하냐 그러면 보세요. 잘못 썼어. 선생님 잘못 쓴 거야. 알아? 잘못 쓴 지적을 해줘야죠 학생. 실망이에요. 이게 해양이고 이게 대입돼야 되는 게 맞지. 자, 요거야. 그러면 항상 화산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쪽 밀도가 뭐한 쪽에서 일어나는 거?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쪽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해구인데 해구 가까운 곳에선 천발이 주로 일어나고 해구에서 멀어질수록 중발 그다음 뭐야? 천발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입장을 바꿔버리면 돼요. 이 밀도가 큰 해양판이고 이건 밀도가 뭐야? 작은 해양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화산 이거 없고요. 여기는 화산이 있고요. 중요한 사실. 앞으로 정리한 모든 것 중에 신발지진이라는 유일한 곳은 뭐야? 서귀평에서야. 신발은. 그 다음에 앞으로 정리하겠지만 화산활동이 없는 곳은 두 군데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가 어디예요? 수렴 경계 중에서도 충도령에서는 화산활동이 없다. 기억하셔야 돼. 다음 두 번째 무슨 형이 있을까? 발산 경계를 정리해보자고. 발산 경계는 항목 몇 개로 보통 나눌 것 같아요. 모아모의 발산과 모아모의 발산인데 첫 번째 무슨 발산? 태양해양 발산이야.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 발산 경계는 대륙판 그거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여기서 만들어지는 저 대표적인 거 뭔지 알아요 학생? 해령이라 그래요. 해령이라고 여기서 뭐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여기 올라오는 틈새 쌓이고 쌓인 요요요 해저 산맥을 얘기하지. 이걸 해령 이렇게 얘기해. 그 위에 있는 요요요 움푹퍼인 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열곡이라 그래. 요건 해령 맨 위쪽은 뭐라 그래? 열곡이 이렇게 줄지어 있으면 그때 뭐라 부르지? 열곡? 네, 이렇게 불러. 그래서 해령 또는 열곡 같은 거 많이 만들어요. 대표만 쓰니까 해령이 우선은 여기는 열곡대가 많이 들어져. 열곡 길게 들어서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의 대표 지역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혹시 알아요? 대표 지역은 어디다? 대서양 가운데 있는 대서양 뭐? 대성양이라고 쓰고 아니야. 대서양 중앙해령이 여기에 속해. 그 다음에 이건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들어봤니? 그래서 동아프리카 이런 열곡대. 다음 지진화산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지진화산까지 연결해야 돼. 화산이 있어 없어? 자, 우선 발산된 물체가 끌어올라와. 틈새는 터질 수 있어. 보통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해령 부근에서 일어난다 그래. 해령 부근. 그래서 화산 활동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화산 활동이 있어. 지진은 당연히 있지. 화산 활동 일어나. 지진 있는데 지진은 주로 무슨 지진이 일어날 거 아니? 천발 주로야. 그래서 주로 천발. 마찬가지 이것도. 그래서 발산 경계에서는요 신발 없다는 얘기지. 신발 어디만 있니? 확인해봐. 저기 있네요. 해서 첫 번째 이거 나왔고 다음 세 번째 경계. 무슨 경계 나왔지 이제? 보존 경계. 자, 들어봐요. 단층 얘기 좀 해볼게요. 단층. 지층이 떨어진 거야. 자, 단층은 기본적으로 망했다. 자, 기본적으로 망한 거가 아니라 지금. 자, 단층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위아래로 끊어져요. 위아래로. 그래서 첫 번째 사진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단층이 있고 반대로 양쪽에 잡아당기면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게 있거든. 자, 힘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이거는 지층이 올라간 거야. 이건 지층이 어떻게 내려온 거야? 끊어지면서 내려왔어. 보통 위아래로 끊어져. 이걸 부르는 이름. 자, 일단 얘를 뭐라고 하냐? 역단층이라 그래.
그래 뭐라 하는지 아니? 정단층 그래. 자, 영단층 특징이 뭐예요? 위로 올라갔어요. 밀려 올라가요. 그때 힘은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져. 양쪽에서 미는 힘을 횡압력이라고 해요. 당기는 힘은 뭐라 하는지 아니? 당겨서 일어나. 장력이라고 그래. 자, 이게 일반적인 단층이야. 단층은 보통 위아래로 끊어지거든. 한번 갖다 붙여볼까? 수렴하고 발산 중에서 수렴 경기에서는 무슨 단층이 주로 만들어질 거 아니? 느낌이 여기에서 수렴은 가까워지고 있지. 가까워지니까 무슨 힘이 작용할 것 같아? 횡압력이 들어오게. 그래서 수렴 경기는 역단층이야. 여기 무슨 단층 할 것 같아? 여기 정단층 만들어져. 여기 단층 왜 있냐? 얘는 무슨 단층 만들어지는데 옆으로 끊어지는 게 만들어져. 무슨 단층이야? 그래서 편한 단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보존 경계의 대표적인 지역은 뭐다? 편한 단층이 만들어져요. 동네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혹시 알고 있어요? 산 안드레아스라는 곳 기억하셔야 돼요. 산 안드레아스 쪽에서 변환 단층이 만들어지는 이렇게. 지진이 있어요? 없어요? 답은 지진 무조건 있어. 지진 무슨 지진이 있어요? 주로 천발 지진이 있어. 그래서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 그리고 화산 활동은 없다. 이렇게 갔어. 화산 활동 없는데 두 개나 찍으면 첫 번째는 뭔데? 보존. 자, 화산은 없다. 지진은 주로 천발. 그래서 지진은 있다. 화산은 없다. 화산 없는 곳 정리해볼 여기하고 여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신발 일어나는 곳은 서미평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 여기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보자. 자, 백사님 이쪽부터 해서 책으로 확인해보자. 이번에는 판의 분포 나왔고, 판의 경계,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발산, 어긋나는 보존, 수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수렴형 경계 이렇게 나왔는데, 발산형은 뭐다? 상승부, 생성. 그 다음에 보존형은 상승도 하강도 안 하면 보존돼요. 그 다음에 수렴형은 소멸된다. 하강도 이렇게 하고, 변사리 3쪽으로 넘어갈게요. 바다, 해저 지역 나왔어요. 해안선 대륙도 나왔고, 해구도 있고, 자, 해령은 해저 산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그 다음에 열곡은 해저 산맥이 뭐야? 골짜기야, 골짜기. 골짜기. V자 모양 골짜기고, 해구도 마찬가지 골짜기야. 바닷속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는 움푹 파인 지형을 얘기해. 뭐 그런 얘기. 자, 발산형 경계. 여기 같이 했잖아. 멀어진 경계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로 나눠졌어. 어쨌든 여기는 판이 생성되는 거고, 상승부고, 지각이 점점 만들어지고 지각이 확장된다는 곳. 다음 첫 번째가 이제 해양판인데 그 동네 밑줄 쳐놓자. 대서양 중앙해령. 어쨌든 해양판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는 해령이지. 해령. 열곡도 있어. 해령이 있으니까 당연히 열곡도 있는 거지. 그 줄지어서는 뭐라 그런다고? 열곡? 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천발 지진 밑줄 쳐놔야겠네. 천발. 주로 천발. 여기 주로 천발이죠. 발산에서는 주로 천발이에요. 다음. 대륙판, 동아프리카하고 아이슬란드 나왔어요. 열곡대는 열곡이 길게 이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열곡대에 따라서 화산활동이 있는데, 천발 지진 밑줄 시작. 여기도 천발. 다음. 보존형 경계. 어긋나는 경계예요. 여기 대표적인 지역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니? 변환 단층이야. 변환 단층을 따라서 주로 전발 지진이 일어난다. 천발지진도 밑줄 쳐야겠다. 화산 활동은 없어요. 자, 오른쪽에 깊이에 따른 지진 구분 나왔어요. 한 70까지는 천발이라고 해요. 그 다음 70부터 300은 중발이고, 300보다 더 깊은 곳은 신발인데, 뭐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찬영 학생. 천발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처에 들어가는 거. 보고 있나 학생? 어디 뭐가 제일 위험하니? 네가 제일 위험한 것. 자, 발산형 경계는
주로 해저, 대부분 해저에 있다, 또 밑에서. 근데 육지에도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에 있는데 그게 동아프리카가 아이슬란드 열고, 두개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 보여주는 경계는 여기 해저에 있는데 산안드레아스는 이제 밖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지형이고, 이거 맨날 이거 할 때 선생님이 애들한테 물어보는데 아무도 몰라. 뭘 몰라? 영화 산안드레아스 봤니? 물어보면 아무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봤니? 못 봤지? 보고 싶니? 지난 영화 좋아해? 그래. 자,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지진 발생하는 영화예요, 거기. 자, 별표 치자. 마지막 그 그림.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별표 한번 쳐보고요. 어디냐, 오른쪽 맨 아래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A, B, C, D, F. 자, AC를 움직이면 안 썼네요. 이렇게, 판의 이동 방향을 그려 넣었어요. 판의 이동 방향을 그려 넣었어요. AC는 뭐다? 무슨 경계니, 우리? AC는 발생 경계죠. 여기, 해력 발달했어. 여기도 해력. 그러면 여기서 보존 경계가 어디냐? 보존 경계가 어긋나는데, 어디에? 여기서 기호를 얘기하면, C라는 얘기야. 그래서, 해력 그 중간에 위치할 수 있어. 여기가 보존 경계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자. 자, 146쪽에 보면 너무 많이 넘어갔냐? 두 장 넘겼어. 144쪽이에요. 144쪽. 자, 수렴의 경계에서 횡압력이라고 표현했지. 그게 앞에서 미느님이야. 그 반대말 뭐라고 거기다 써놨지? 아까 지웠는데. 장력이라고, 장력. 멀어지는 힘이야. 그래서 횡압력에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소멸된다. 이렇게 나왔고, 1번, 2번, 3번으로 되어있죠, 여기도? 1번부터 볼게요. 아까 순서는 다른데, 해륙판이래, 해안판, 대륙판 만나면 섭입형이에요. 누가 섭입하냐? 밀도가 큰 놈이에요. 해안판이지. 밀도가 큰 해안판이 섭입해. 대륙판 쪽에서 항상 밀도가 작은 쪽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이거 호상 열도도 만들어. 호상 열도 뭔지 아니? 호 모양으로 늘어서 줄지어진 섬이야. 대표적으로 일본 열도가 거기 속해. 그런 것들 만들어질 수 있고, 습곡산맥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어디 대륙 쪽에서. 횡압력에 의해서 습곡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해구 쪽은, 이거 중요하지. 해구 쪽은 무슨 지지? 전발. 이 대륙 쪽은 신발. 대륙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진의 깊이는 깊어질 수 있겠지. 그래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결국 뭐야? 경계 근처가 되겠지. 같은 지진이어도. 해안판 나왔어요. 여기는 다 똑같은데 해안하고 해양이고 밀도 작은 게 대륙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거의 다 비슷해. 나머지 다 대륙판이 충돌했어요. 맨 밑에 충돌형의 대표는 히말라야 산맥이고 천발 중발만 발생한다. 신발은 없다. 이거 중요한 사실이죠. 신발은 없다. 자, 오른쪽 지금까지 한 거 선생님 여기다 막 쭉 했다 다 지운 거 145쪽에 정리돼 있니? 거기 정리돼 있어. 발산력은 장력에 의해서 서로 멀어지고 그때 단층까지 나왔네. 아까 단층 장갑 그렸었지. 정단층이 어떻게 돼?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끊어지는 거야. 올라가면서 끊어지면 뭐라 했지? 역단층이라래요. 그건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져. 그래서 수렴은 횡압력의 역단층. 여기 진도 안 나왔지 않게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발산은 잡아당기는 장력에 의해서 정단층이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해력 열고 이렇게 천발 천발하고 해서 다 여기 잘 정리해놨네. 여기요. 이런 지형들이 여기에 속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넘겨보자.
자, 한 걸음 더 지도에서 확인하기.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화산 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일단 부정적 영향부터 보시면요. 근데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거 세 개 정리해보자. 화산 분출물이지. 화산 분출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화산이 분출되면 고액기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거든. 뭐부터 할까? 액체.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용암이야. 용암 액체. 기체는 뭔 것 같은? 화산? 가스야. 그 다음에 고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많이 부르지? 화산? 쇠설물이라고 그래. 재를 포함해. 재도 있고 진도 있고, 진은 먼지같이 작은 입자. 그래서 좀 더 끄면 재. 그 다음에 좀 더 끄면 화산탄 이렇게 얘기해. 그럼 통틀어서 뭐라 그래? 화산? 쇠설물이야. 이건 고체 성분이고 이건 뭐야? 기체 성분이야.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영향을 받으면 피해를 받을 수가 있죠. 이거 뜨겁겠죠? 기어 뒤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열기에 산불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화산가스 이런 거 한번 잘 터져갖고 화산가스에 질식될 수도 있고 여러 피해가 일어나고 쇠설물 같은 거. 그 중에서 화산진이라는 작은 먼지 성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돼? 햇빛이 차단되고 오랜 시간 지속되면 기온이 떨어지겠지. 심지어는 공룡을 공룡이 멸종되는 원인이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 이게 부정적인 원인이야. 거기서 한번 볼게요. 용암 산불 일으켜요. 그 다음에 화산가스는 산성비도 내리게 하고 화산가스의 성분이 물에 녹으면 산성이 돼. 뭐 황산 같은 이런 황산화물 이런 거, 질소산화물 이런 거. 다음 화산 쇠설물은요 덩어리 성분들이에요. 그렇게 했고 햇빛을 가려서 기온을 떨어뜨릴 수 있고 항공기 운항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인근 지역은 여러 가지 시설물 피해가 있을 수 있죠. 경제적 피해도 발생한다. 다음 긍정적 영향 뭐 나쁜 거만 있어요. 좋은 거 없어요. 그럼 화산지대 잘 이용하면 뭐야? 온천을 개발해서 관광지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나오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발전을 할 수도 있지. 이런 발전 뭐라고 하지? 지열 발전을 쓸 수도 있고. 그 열을 이용해서 온수 같은 거 공급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산암 분출물 성분들이 토양에는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수확을 비옥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지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우선 부정적인 거 딱 생각해도 건물이 부서질 것 같고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지.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서 일어나면 물이 넘쳐서 쓰나미가 생길 수도 있어. 쓰나미가 지진 해일이에요. 그 다음에 서식지를 파괴할 수도 있고 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어요. 가스가 이런 시설을 다 파괴시킬 수도 있는 건 다 부정적인 원인인데 긍정적인 원인은 없냐? 찾다 보니까 저번 시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지진파로 뭐 하라 그랬지 얘들아? 지구? 내부의 구조 파악할 수 있고 지진파의 그 속도면 있잖아. 지진파의 속도가 물질에 따라 다르거든? 그 속도를 통해서 특정 광물의 위치도 알아낼 수 있어. 그런 거 도움 된다는 얘기. 그래서 석유, 천연, 가스 같은 지하 자원 매장 지역을 찾을 수도 있어. 다른 지역하고 달리 여기는 좀 이상한데, 지진파의 속도가 좀 특이한데, 요거는 석유 지나갈 때 속도인데,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리고 지질 구조를 파악해서, 어디가 좀 지반이 약하고 어디 좀 강하구나 해서 이 건물 지을 때 좀 적합한 장소를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어지고, 오른쪽 분출물. 세 가지, 가스. 그 다음 용암, 액체 성분이요. 화산 성분이 고체 성분이라는 얘기. 자, 147쪽으로 가서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진과 화산 활동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어. 자, 148에서 149까지의 빈칸 채우기를 빠르게 한번 해보자. 빠르게. 딱딱딱딱 쑥쑥쑥쑥 잘 들어가는지 한번 해볼게요.